최대한 다 설명해 볼 테니까. 저번 시간에 그 3쪽부터 해보면 되겠죠? 3쪽부터. 4쪽이지. 저기로 4쪽. 지우는 3쪽이고 하율이는 4쪽이고, 그죠? 그냥 자, 이걸로 다시 해줄게. 좀 다르네, 내가. 자, 이걸 다시 한번 해보자, 그죠? 4쪽 펴주세요, 다들. 4쪽. 조금 달라. 내가 조금 더 추가했네. 추가했어, 내가. 자, 4쪽 해볼게요. 먼저 단위원을 오늘 배워보자. 단위원이 뭐냐면 삼각비의 활용이 아니라 삼각비예요. 삼각비 4쪽. 4쪽 맞아요? 단위원 나오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 새로 지금 그렇죠, 요거네. 4쪽. 그 4쪽에 그걸 좀 알아야 되거든. 단위원이 뭐냐면은 이제 외워보자. 중심이 원점이고, 원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단위원이라 그래요. 단위원 이제 이해되겠어? 암기할 수 있겠어?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 그림이 단위원의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이런 원이겠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단위원이라 그래요. 그죠? 요거 그려주시고 그래서 요 원을 공통수학 2에 보면은 방정식으로 나타내면은 이 원의 방정식을 배우거든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했어요? 참고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죠. 요거 이해되지? 근데 여기 얘를 만족하는 x하고 y의 값을 다 구해보니까 요 x, y가 다 여기를 지난다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원의 방정식으로 따지면은 뭐냐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에요. 그죠? 1이에요, 1. 그죠? 1. 얘를 만족시키는 x, y를 다 찾아보니까 여기를 막 지나더라는 거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하고 y를 찾아보니까 여기를 막 지나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까지는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치? 공통수학 2에 나오지만 중3-2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는 방정식이에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봐봐, 한번 넣어볼게. 여기 1,0이죠. 그치? 1,0 넣어봐. 이거 만족하지? 여기 0,1이지. x에 0 넣고 y에다 1 넣어봐. 만족하지? 그치? 마일, 0이죠. 마일 넣고 0 넣어봐. 만족하지? 그치? 그래서 요게 얘를 만족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센스 있게 알아두시고. 자, 이제, 두 번째로. 자, 1, 4분면에서의 4분원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4분원. 그래서 요 한 덩어리를 4분원이라 그래요. 네 덩어리로 나눈 원. 그래서 요 한 덩어리 이 각각을 4분원이라고 하는데 중3에서는 중3 과정은 뭐만 배운대? 1, 4분면에 있게 되는 4분원만 배우겠대. 그죠? 중3에서는 얘만 나오죠. 그죠? 자, 근데 우리는 가장 먼저 단위원에서 설명을 할 예정이에요. 단위원을 그려보자. 그럼 여기가 1이겠죠? 여기가 1이겠죠? 그죠? 우리는 중3에서는 얘만 나와요. 그죠? 삼각함수는 대수 과정이에요. 미적 전단원. 삼각함수에서는 여기 2, 3, 4분면을 다 다뤄. 하지만 우리는 그 삼각함수를 알려면 반드시 요 1, 4분면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배경 지식으로. 그죠?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 자, 가볼게.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자, 우리가 어떤 그 연필로 임의의 점 P를 잡자. 임의의 점 P를 잡자.
잡았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하냐면은 P의 X좌표를, XY좌표를 다 구하라고 나와요. 오늘 지우가 몰랐던 그 유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제 수학자들은 이건 고대 아주 옛날 옛적에 발명됐던 거거든? 여기에서 천재 수학자들은 여기서 수선을 내려봤어요. 수선을. 여기서 출발했어. 이 짓을 한 거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었거든?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반지름이 1이죠. 그치? 그럼 뭐가 생겨버려? 직각삼각형이 생기네? 그쵸? 요 직각삼각형을 관찰했단 얘기예요. 그죠? 요 직각삼각형이 요걸 관찰했단 얘기야. 배경 지식이 이래요. 요 직각삼각형을 관찰했단 얘기예요. 그죠? 그 수학자들이. 근데 직각삼각형은 항상 뭐를 끌고 다녀요? 직각삼각형은 항상 뭐를 끌고 다녀? 코사인, 사인을 끌고 다니잖아요. 그죠? 기억나? 삼각비 요 세 개는 무조건 직각삼각형에서만 존재하는 삼각비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수학자들이 코사인, 사인, 탄젠트를 여기서 찾아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출발해야 돼. 그지? 자, 그럼 해볼게. 그럼 여기를 각이 안 나와 있네요. 각을 보통 세타라고 표현해. 그죠? 자, 각을 이렇게 써봐. 그죠? 동그라미를 긋고 한번 이렇게 세. 얘를 그리스어로 세타라고 표현해요. 세타라고 읽고요. 통상 각을 표현하는 문자예요. 각을 표현하는 문자야. 그죠? 각을 표현하는 문자예요. 일반적으로 세타 하면 우리가 알파, 베타 이런 건 뭐예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잖아요. 이 세타라는 그리스어는 각을 표현하는 그리스어야. 그죠? 미리 알고 계시고요. 그냥 센스 있게 이건 그냥 교양이니까. 그지? 자, 그럼 해보자. 자, 간다. 이제 이 최종 목적은 여기 얘하고 얘를 구할 거예요. 그죠? 최종 목적이야, 얘가. 얘 어떻게 구할까요? 자, 해보자. 여기다가 그래서 1번. 자, 이제 중요합니다. 그죠? 자, 코사인 세타를 수학자들이 구해봤어요. 코사인 세타. 그죠? 코사인 세타를 구해봤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가 뭘지 관찰을 했어. 그 수학자들이. 그래서 여기를 선생님이 여기를 뭐라고 할까? K라고 하자. K. N이라고 하자. N. 여기서 여기까지를 M이라고 하자. M. 그죠? NM 찾아주시고. 그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해보니까 뭐야? 빗변분에 가까운 거. 기억나요? 빗변분에 가까운 거. 빗변이 1이죠? 빗변이 1. 1로 딱 맞춰줬다는 얘기야. 분모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죠? 빗변분에 세타에서 가까운 변이 N일까요? M일까요? 세타에서 가까운 변이 N인 거 기억나요? 코사인은 다시 써주면 빗변분에 가까운 변이었었어요. 그때 옛날에. 그죠? 그래서 N이었어요. 그죠? 결론적 N은 뭐예요? N이죠. 됐니?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 얘가 사실 뭐였어요? 빨간색 간다? N은 뭐예요? P의 뭐가 돼? 무슨 좌표? N은 뭐였어요? P의 무슨 좌표일까요? X좌표였지. 그래서 그들은 X좌표를 코사인 세타라고 이제 나타낼 예정. 그래서 얘가 뭐였다? 요 놈이 답은 뭐였다? 얘는 코사인 세타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주 패러다임의 전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어쨌든 됐고. 두 번째, 2번. 자, 그럼 사인 세타도 관찰을 해봤어요. 너무 빠르네. 사인 세타도 관찰을 해봤어. 그죠? 사인 세타도 관찰을 해봤어. 레바토를 똑같겠죠? 그럼 빗변분의 얘는 뭐예요? 빗변분의 먼 변이죠? 빗변분의 먼 변. 그럼 1분의 m이죠. 그래서 얘는 m이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누구예요? P의 네모좌표. 누구예요? Y좌표죠. Y좌표. P의 Y좌표는. 그래서 요 놈이 뭐다? 파란색 요 놈이 바로 사인 세타를 의미하는 바였네. 그죠? 됐어. 이것만 확실하게 알아도 뒤에가 다 풀리겠습니다. 그죠? 자, 천천히 적으시고. 약간 조금만 속력을 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P가 여기를 이제 막 봐봐 다닐 거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 P의 X좌표를 구하래. 그럼 뭐야? 뭐만 구하면 돼?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돼. 근데 그래서 천재 수학자들이 잘 이제
발명한 거지. 왜? 단위원에서 관찰하니까 굉장히 쉽네. 단위원에서 관찰하니까 단위원은 반지름이 1은 원이에요. 단위원에서 관찰해버리니까 너무 쉬운 거야. P의 X좌표가 그냥 코사인 세타고 P의 Y좌표가 사인 세타 하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게 만약에 1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제 달라져 버려요. 이제 그게 이제 삼각비에 활용해서 나와요. 오늘. 그죠? 이게 1이니까 바로 얘를 써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1인 거를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1이어야 됩니다. 반지름이. 그지? 1의 발표 치시고. 그죠? 그래서 이게 기초고요. 자, 뒷장 넘어갈게요. 뒷장 5쪽. 그죠? 자, 5쪽 가볼게요. 그럼 5쪽에서 선생님이 또 두 개를 그려놨어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죠? 최종적인 결론 다시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를 세타라고 두면, 자, 첫 번째 그림에서 얘는 그럼 뭐겠어요? X좌표는 코사인 세타였고, Y좌표는 사인 세타였다. 그죠? 다시 써주시고, 그지? 잘 봐. 근데, 됐어. 자, 근데 옆에 탄젠트는 어떻게 그릴까요? 탄젠트 세타를 표현해보래. 탄젠트 세타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갈게. 자, 얘는 조금 밑에다 그려야 돼요. 얘가 P를 조금만 내려봐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봐. 그래서, 자, 간다. 이거 너무 중요하다. 빨간색으로 여기서 여기 1 있죠? 1. 1을 표시하세요. 여기 1. 단위원에서만 성립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1. 여기에서 이렇게 딱 내려봐, 여기. 1에 정확하게 닿게끔. 1에 정확하게 닿게끔. 했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바로 탄젠트 세타 길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탄젠트 세타 길이에요. 알겠죠? 됐나요? 여기서 여기까지 1에서 정확하게 수선을 딱 내려야 돼요. 그죠? 탄젠트 세타 길이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자, 얘들아, 탄젠트 세타의 정의가 뭔지 알아요? 정의가? 정의는, 자, 코사인 세타분의, 요것만 적어주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예요. 그죠? 요것만 적어줍시다. 코사인 세타의 원래 정의는, 탄젠트 세타의 원래 정의는 코사인분의 사인 세타예요. 다시 탄젠트의 정의는 뭐라고?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약분하면 어떻게 된다? 얘는 지금 코사인은 뭐예요? 빗변분의 가까운 변. 사인은 빗변분의 먼 변이죠? 그래서 빗변이 이렇게 약분되는 꼴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변분의 먼 변. 이런 식으로 저번 시간에 알려줬던 거예요. 그죠? 이렇게. 탄젠트의 정의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어요. 그죠? 코사인분의 사인. 여기까지 됐나요? 거기 여백에다가 여기 여백에다가 이런데 써놔 보세요. 그죠? 자, 근데 코사인은 P의 X좌표거든요. 여기가 지금 P인 상태죠? 그죠? 코사인은 P의 X좌표고 사인은 P의 Y좌표예요. 그죠? 그럼 얘분의 얘는 사실 뭐였던 거예요? 해보세요. 코사인은 P의 X좌표, 사인은 P의 Y좌표야. 그럼 얘분의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얘분의 얘를 하유라? 얘분의 얘를 뭐라 그래? X좌표분의 Y좌표를 뭐라 그래요? X좌표분의 Y좌표를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죠. 탄젠트 세타. 그죠? 그래서 지금 봐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여기 기울기가 뭐예요? 이 기울기가 바로 탄젠트 세타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울기를 우리는 탄젠트 세타라고도 표현한다. 이것도 같이 외워줍시다. 자, 끝. 자, 어쨌든 결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탄젠트 세타고요.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고요. 탄젠트의 정의는 원래는 예분의 예였습니다. 그죠? 요거 세 가지 추가적으로 알아둡시다. 그지?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탄젠트 세타다. 여기서 여기까지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다. 기울기도. 그죠? 탄젠트의 정의는 뭐다?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그죠? 요거 세 가지 알아두기. 그죠?
맞죠? 지금 여기가 1이잖아요. 1. 그러니까 얘분의 얘 한 개 기울기니까 얘를 만약 K로 가정하면은 1분의 K가 기울기여야 되잖아요. 1분의 K가 기울기인데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K는 탄젠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뭐 됐고. 자, 이제 결론 써보자. 저 결론 1번. 자, 단위현상에서 원위의 좌표 x, y는 뭘까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확실하게 합시다. 자, 2번. 빗변이 1인 직사각형의 가로와 높이의 길이를 나타내면 뭘까요? 자, 2번. 자, 봐봐. 그려보자. 빗변이 1인 삼각형을 가정해달래. 빗변 1인 직사각형에 가로와 여기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를 구해달래. 자, 얘하고 얘는 뭘까? 너무 좀 뜬금없죠?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뭘까요? 2번 결론입니다. 그렇지. 이게 보여? 요 삼각형을 똑 떼어가지고 여기다 붙인 거예요. 얘 삼각형만 딱 떼봐. 그러니까 빗변이 1인 삼각형 있죠? 빗변 1인 삼각형은 얘를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요거를 떼봐. 요거를 떼서 여기로 갖다 붙여봐봐. 그럼 뭐예요? 여기를 만약에 세타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코사인 세타가 된다. 그죠? 얘는 무조건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그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3번.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뭘까요? 아는 사람? 왜 1일까? 답은 1이에요. 이유는? 그죠, 피타고라스 때문에. 그죠? 여기까지 2번에서 추론한 거죠, 이렇게. 자, 3번, 4번 탄젠트의 값은 뭘까요? 4번 탄젠트 세타의 값은 결론? 얘는 항상 직선의 기울기다. 그죠? 직선의 기울기다.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4분면에서만 보자.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걸 초과시켜야 돼. 그죠? 초과시키고 여기서 이렇게 딱 내렸을 때 얘가 지금 1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탄젠트 세타라고 한다. 그죠?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 했죠? 요거는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죠? 자, 1번 풀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코사인 49, 탄젠트 49를 구하래. 자, 식만 써주세요. 식을 써주세요. 식. 그렇지, 맞았어요. 5.66. 자, 하율이만 틀렸네. 그쵸? 하율이만 틀렸네. 어떻게 할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지금 코사인 49도는 얼마예요? 코사인 49도는 지금 여기가 반지름 1인 상태죠, 지금? 1. 여기서 여기까지가 코사인 49, 요 길이가 얼마야? 여기서 49도잖아요. 코사인 49도죠? 얼마예요? 0.66이죠? 자, 탄젠트 49도는 어떻게 측정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관통을 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딱 그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탄젠트 49도라고 했죠? 그거 얼마예요? 하유라? 1.15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죠? 그래서 답은 0.66 더하기 1.15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다음 뒤쪽. 자, 7쪽 한번 자, 조금만 그릴게. 자, 우리가 이걸 이게 결국 외워야지 풀리거든요. 외워야지 풀려. 이거를 값을 다 외우지 못하면 오늘 1 테스트처럼 다 틀려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능까지 죽었다 깨어나도 얘만 나오거든. 삼각비의 값은 얘만 나와. 30, 45, 60, 95, 0. 얘만 나오거든. 자, 근데 여기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다 sin A 옆에다가 써보자. sin A는 자, 여기서 P 여기 잡고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지금 A가 되는 거거든. A도. 그죠? sin A는 뭐를 말해요? 여기까지 그려주시고 sin A는 뭐를 말해? 얘의 높이를 말하죠. 그죠? 그죠? sin A는 보통 높이를 의미하는 말인 거 이제 외우자. 그죠? sin A는 직각삼각형의 뭐를 말한다? 높이. 외워야 돼. 이제 다음 시간 이제 오늘 할 거예요. sign은 높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해되겠니? 여기가 1이니까. 그죠? 간다. 이제 외워야 돼. sign의 숨은 뜻은 뭐라고? 삼각형의 높이예요. 왜? 빗변분의 먼 거라서 높이. 높이를 선생님 얘를 높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천천히. 자, 선생님 얘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높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내 말 들려? 맞잖아. 얘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높이라고 봐도 되는데, 근데 그 말도 맞아. 맞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인을 높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죠? 사인은 뭐다? 직각삼각형에서 높이를 의미하는 말이다. 자, 밑에 또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그거 해야 되겠죠? 또 여기가 A면 코사인은 뭐예요? 요 값이 우리는 코사인이죠. 그죠? 얘를 우리는 코사인 A라고 하죠. 코사인 A는 직각삼각형에서 보통 뭐를 말한다? 이때 쓰자. 의미. 삼각형의 밑변을 말한다. 밑변을 말하는 거예요. 밑변. 아, 코사인 하면 통상 뭐다? 이제 밑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아, 선생님, 저는 이걸 높이로 보고 이걸 밑변으로 볼래요. 그 말도 맞는데, 일반적으로 코사인은 밑변이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돼? 탄젠트는 뭘까요? 탄젠트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지금 A거든? 탄젠트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 그렇지. 아주 중요해요. 직선. 의미까지 알아야 돼. 직선의 기울기를 탄젠트라고 해요. 직선의 기울기. 그래서 여기까지 더 들어가야 돼요. 자, 다 쓰면 이제 같이 해보자. 자, 그 얘를 안다면 얘를 아주 빠르게 구할 수가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이걸 다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이 이미지로 들어가요. 이미지로. 생각해봐. 이미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지. 그죠?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려야 돼요. 왜?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대수의 삼각함수와도 아주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간다? 가봐. 얘가, A가, 봐봐. 여기에서 30도면 뭐예요? 이게 내려가겠죠? 이 말 들려? 이미지로 생각해봐. 요 P가, A가 30도라는 얘기는 얘가 아주 낮았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찌부됐을 거예요. 이렇게 30도면 아주 여기가 작아지거든. A가. 그쵸? 그럼 높이는 커? 엄청 작겠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로 들어가는 거예요. 2분의 1. 그쵸? 아주 작은 값. 2분의 1을 우리는 작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삼각비에서 2분의 1. 자, 45도. 자, P를 30도에서 이만큼 올려봐. 그럼 45도면 어떻게 되겠어? 어느 정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45도면. 그럼 얘보다는 높이가 작아져. 좀 커지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2분의 루트 2라고 표현해. 중간값이다. 우리가 중간값을 2분의 루트 2라고 표현해. 외워야 돼요. 그죠? 자, 60도면 어때? 높이가 아주 높아지겠죠. 그죠? 그럼 뭐겠다? 가장 큰 값을 우리는 2분의 루트 3이라고 표현해요. 2분의 루트 3. 그래서 아주 가장 긴 값을 2분의 3, 가장 작은 값을 2분의 1. 됐죠? 여기까지 돼? 자, 근데 90도면 어떻게 됐어요? 이 P가 거의 여기 도달하는 거야. P가. 그쵸? 내 말 들려? 자, 그러면은
주의야. 90도일 때는 사인은 얼마일까요? 자, 다시 P가 90도까지 가버렸어. 그럼 삼각형의 높이가 점점 커지다가 어디에 도달할까? 그렇죠. 1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떠올려야 돼. 그죠? 30도면은 너무 작아. 그죠? 생각해봐. 이거 올랐다 내려갔다가 너네를 해보세요. P가 작으면 높이는 작아지고 커질수록 1에 가까워져요. 자, 0이면 어떨까? 얘가 0도 가봐. 0도면 높이는 있겠니? 없죠. 0이지. 그죠? 얘가 0도야 봐. A가 0도야 봐. 거의 뭐 삼각형이 존재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높이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죠? 높이가 점점 줄어들다가 0에 되겠죠? 이거 이해돼요? 그죠? 그래서 1 분자만 볼게. 1 루트 2 루트 3 그죠? 1까지 1이라는 건 사실 뭐예요? 뭐 2분의 루트 4겠지. 뭐 굳이 생각해 보면은 그죠? 뭐 근데 얘까지는 뭐 필요 없고 그래서 분자 보면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이렇게 가버려요. 그죠? 뭐 이것까지 뭐 필요 없지만. 근데 분모에 왜 2는 왜 붙었을까? 분모에 2는 왜 붙었을까? 삼각비 때문에 그래요. 삼각비 때문에. 여기가 지금 빗변이 1이잖아. 그죠? 우리 그때 1대1 대 루트 3 기억나요? 1대1 루트 3 때문에 여기가 1이면 여기는 얼마겠어? 90도일 때 1이면 30도일 때는 절반이 돼버려요. 2분의 1이 돼버려요. 여기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사인 30을 구하면 빗변분의 먼 거 해가지고 빗변분의 먼 거 해서 결론적으로는 2분의 1이 그대로 들어가는 이런 현상. 그죠? 높이를 의미하니까. 그죠? 높이의 길이가 2분의 1이거든. 높이의 길이가. 빗변이 1일 때 높이의 길이가 2분의 1이라서 분모에 2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필요가 없어. 그냥 외워야 돼요. 그죠? 아, 분모에는 무조건 2가 들어가는구나. 자, 또 해볼게. 자, 이거 이해 좀 안 되면 밑에 걸로 보완. 자, 코사인 30도는 어떻게 되겠어? 이게 아주 찌부된 이런 형상이거든? 자, 이때는 밑변이 길어, 짧아? 엄청 길죠? 그쵸? 높이는 작지만 밑변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얘는 가장 긴 의미를 갖는 2분의 루트 3을 써주는 거예요. 그죠? 얘는 무조건 중간이거든. 45도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얘는 2분의 루트 2를 갖고 생각해봐. 얘가 60도면 어떻게 돼요? 60도면은 밑변이 엄청 적어지죠. 작다라는 의미는 2분의 1을 의미해요. 그죠? 이렇게. 자, 90도면 어떻게 될까? 밑변이 아예 없어져 버리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가면 0이죠. 0도면 1이, 0이면 1이고, 그죠? 주의 좀 이해돼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는 어때요? 기울기예요. 그죠? 기울기에. 자, 탄젠트는 값이 루트 3분의 1, 루트 3. 세 개밖에 없어요. 값이. 자, 간다. 자, 그럼 얘가 가장 작겠죠? 얘가 가장 작고, 얘가 가장 중간이고, 가장 커요. 그죠? 자, 그럼 직선의 기울기 잘 봐. 30도면 어때? 지금 이렇게 찌부된 거거든? 얘 되게 완만하죠? 기울기가. 완만한 거를 우리는 기울기가 작다 그래요. 루트 3분의 1이에요. 그죠? 기울기가 45도면 어때? 우리가 y는 x라는 그래프죠. y는 x 그래프에서 기울기 45도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는 여기 1이에요. 그죠? 얘는 엄청 가파라지죠. 60도면. 루트 3이라고 표현해요. 그죠? 이렇게. 자, 90도일 때는 기울기가 어때요? 근데 수직선 기울기가 뭐예요? 지금 90도면 거의 수직선이거든? 90도면은, 이게 90도면은 어떻게 돼요? 수직선 얘잖아요. 수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라고, 수직선의? 수직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우리 배웠잖아.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내신 대비할 때 기울기는 측정할 수 없어요. 없다예요. 없다. 그죠?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죠? 이런 걸 없다라 그래요. 자, 기울기가 0을, 자, 우리가 수평선을 기울기를 뭐라 그래요? 수평선의 기울기는? 수평선의 기울기는 뭐라 그래요? 0이라 그래요. 0. 얘는 0이에요. 값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요것도 써보자. 여백이 있으면. 탄젠트의 정의가 얼마예요? 탄젠트의 정의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그죠?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 기억나요? 자,
자, 그럼 해볼게. 자, 코사인 분의 사인 해보자. 2분의 루트 3분의 2분의 1 해보세요. 얼마야? 2 약분 되고 루트 3분의 1 되는 거 보여요? 여기 봐. 2분의 루트 2분의 2분의 루트 2 해봐. 얼마야? 1 되는 거 보여? 얘분의 얘 해보세요.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3 해봐. 그럼 2 약분 되고 루트 3만 딱 남겠지. 정의로 써도 확인이 돼요. 그죠? 여기까지 자 마무리 해주시고. 근데 우리 지났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알겠죠? 20분까지 쉴게. 잠깐만. 아니잖아. 내가 잘못 알았네. 나도 잘못 알았네. 그죠? 20분에서 쉬는 시간이지 우리. 그죠? 추가로 더 합시다. 다음 8쪽 삼각비의 범위 해보겠습니다. 삼각비의 범위. 자, 근데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오겠니?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 지금 해주세요. 천천히 해볼게요. 그죠? 우리가 이제 단위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유추해낼 수 있겠죠. 단위원에서 요 P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잘 수학자들이 관찰한 거예요. 그런 모양이에요. 얘만 왔다 갔다 하는 걸 잘 관찰한 거야. 밑변과 높이의 비율을 관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1번 삼각비의 범위를 해봅시다. 1번. 자, 사인 세타의 범위는 뭘까요? 사인 세타는 0에서 90도까지래요. 그럼 너네들이 이거 증명은 무조건 단위원이에요, 이제는. 사인 세타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높이거든요. Y좌표거든요. 얘는 지금 Y좌표죠. 사인 세타는 Y좌표였던 거 기억나요? 그죠? Y좌표? Y좌표이자 삼각형의 높이를 의미했던 거였었어요. 그죠? 이거 두 개 써주시고, 사인 세타의 의미입니다. 그죠?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지금 얘가 P가 왔다 갔다 하는데 Y좌표는 어디서 어디까지만 움직여요? Y좌표의 범위는 뭘까? 답은 뭘까요? 자, 주의야. 시작! 사인 세타는 항상 0도에서 90도 사이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범위를 가질까? 생각해 보세요. 0, 1, 1 이런 상태예요. 60? 웬 60? 자, 봐봐. P가 막 여기를 지나고 있다? 왔다 갔다 한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Y좌표를 우리는 사인 세타라고 했죠?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그었어도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었어도 여기를 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그죠? 사인 세타는 어디서 어디까지일까? Y좌표거든? Y좌표가 어디서 어디까지로 늘어나요? 지우야 뭘까요? 답은? 그죠? 0에서 1이죠. 0에서 1 사이에서만 존재하고 있죠, 지금. 그죠? 사인 세타는 Y좌표이기 때문에 봐봐. P가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 그럼 P가 Y좌표가 뭐예요? Y좌표가 0에서 1까지만 움직이잖아요. 그죠? 답은 0 이상 사인 세타는 1 이하. 이게 맞겠죠? 그죠? 자, 2번. 자, 코사인 세타의 범위는 뭘까요? 자, 또 생각해봐. 코사인 세타는 뭐였어요? P의 X좌표였죠? 동시에 삼각형의 밑변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 봐보세요. 그럼 P가 여기를 막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Px좌표가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0에서 1까지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0에서 코사인 세타는 1 이하다. 똑같아요. 그죠? 요것도 그림을 이렇게 다시 그려주세요. 그죠? 얘도 P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Y좌표만 관찰한다는 얘기죠. Y좌표. 그죠? 왜? 사인 세타는 Y좌표니까. 3번. 탄젠트의 범위는, 자, 하유라 뭘까요? 좀 틀렸는데.
탄젠트는 뭐였어요? 기울기 간다. 자, 얘는 LA 기울기예요. 그죠? 봐봐, P가 이렇게 있거든. 그죠? L이 뭘 의미하냐면은 요게 L이에요, 지금. 이걸 L이라고 해요. L의 기울기가 봐봐. 자, 이거는 거의 뭐 중일 버전이에요. 자, 아이고. L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거든. 이렇게. 맞죠? P가 막 움직이니까 이렇게. 그럼 L의 기울기는 뭐라고 해요, 요거를? L의 기울기를 뭐라고 해요? 얘는 수평선이니까 0이죠. 0보다 크고 막 갔어. 뭐라고 할까 이거를? 자, 주의야 뭘까요? 답은? 그래서 0 이상. 그죠? 0 이상이지. 영 이상이 답이에요. 탄젠트는 0 이상. 그죠? 0에서 무한대까지니까. 자, 4번 해보자. 4번. 자, 사인이 코사인보다 커지는 구간은 어딜까요? 사인이 코사인보다 커지는 거. Y좌표가, 이거 바꿔봐. 사인을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잘하는 거지. Y좌표가 X좌표보다 커지는 구간은 어디예요? 커지는 세타의 구간은 어딜까요? 이건 너네들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어디겠어? 뭐를 기준으로 되겠니? 직관적으로 너네들이 뭐 어딜까요? 그 중간이잖아. 딱 중간. 그죠? 정확히 중간에 있는 거. 얘가 몇 도겠어 그러면은? 45도. 그지? 45도를 기점으로 여기 왼쪽에 있어야 되겠어?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어? Y좌표가 더 커지려면? 생각해봐. 여기 기점으로 왼쪽에 있어야 돼서, 그렇지. 아주 하율이가 잘 따라오네. 그죠?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래? 45도 보다 크고 90 이상, 90 이하다. 이렇게 이게 답이겠죠? 저는 이 정도 이제 익히고 가면 3-는 완전히 그냥 다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내가 그 발상까지 다 지금 정리를 했거든요. 단순히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자, 5번. 자, 코사인이 사인보다 커지는 구간이래.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꾸자고? X좌표로 바꾸자고, 그지? X좌표가 Y좌표보다 커지는 구간. 또 그림 그려, 처음이니까, 그죠? 그림 그려서 45도 기점으로 갈 거예요, 그죠? 여기겠지. 세타는 어디다? 0 이상 45 미만. 이게 답이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 천천히 할게요.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자, 6번. 자, 사인과 코사인. 자, 6번. 자, 사인을 우리는 Y좌표로 바꾸자. 자, Y좌표와 X좌표가 같아지는 세타는 어디겠어요? 45도지. 하나지. 딱 하나. 45도를 뜨겠지. 자, 7번 좀 어렵거든요. 사인과 탄젠트는 어떤 대소관계가 있을까? 자, 그럼 옆에다가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그림을 그려봐. 자, 단위원 그렸죠. 좀 밑으로 그려. 그래서 이렇게, 자, 먼저 볼게. 얘들아, 이거 먼저 봐봐.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P가 여기 있거든. 얘가 지금 P죠.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뭐라 그랬어요? 여기 세타라고 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P의 Y좌표를 뭐라 그래? 사인 세타라고 하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근데 탄젠트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탄젠트라 그래요. 그럼 봐봐. P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보여요? 같이 보자. 왔다 갔다 하는데 P를 밑으로 내려도 위로 올려도 항상 누가 커요? 항상 탄젠트가 큰 거 보여요? 그냥 모양적으로. P를 아무리 내려봐. 그럼 사인보다 탄젠트가 항상 커요. 얘보다 얘가 크거든. 얘를 올린다고 치도 사인은 요것밖에 안 되는 탄젠트는 이만큼 돼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누가 크다? 탄젠트가 커요. 항상 그래. 근데 또 대수 과정 가면 또 달라져요. 이게 좌변이 커질 수도 있어. 그거는 이제 대수에 가서 하시는 거고.
세타가 1에서 0에서 90도일 때만 그래요. 0에서 90도일 때는 항상 탄젠트가 커요. 근데 우리는 중3에서는 얘만 나오니까.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뒷장은, 그쪽은 3교시 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 책 잠깐만 볼게요. 책. 아직 안 끝났어. 잠깐만 볼게. 그래서 어디까지 돼요? 그래서 69쪽 거기 71은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69, 71은. 자, 73번 했어. 73번. 그래서 77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 시작. 77번 하고 끝냅시다. 77번 해보세요. 뭐 보고 해도 돼요. 나온 사람? 한 45도를 기점으로 해서 A가 62도면 45도 기점으로 해서 더 크네? 자, 쉬겠습니다. 맞은 사람은.